2014년 주요 노동 판례 개별적 근로관계 중에서 이번엔 해고와 관련된 판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한 날이에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보시죠. 35번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확정 판결 후에 사용자가 복직을 시켜야죠. 해고가 무효니까 복직을 시켜야죠. 근데 이런 복직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복직을 안 시켰으면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014년 1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회사가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다르게 했더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퇴직해야 된다 라고 정해놓고, 뭐 통상해고나 이런 거는 이제 정당성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당연 퇴직 사유니까 이제 당연히 퇴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라면 이건 해고에 해당한다. 다시 얘기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37번 고용안정협약을 단체협약으로 이제 채용할 수가 있죠. 노사 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뭐 정리해고나 이런 거를 뭐 하지 않겠다든지 할 때는 우리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겠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데, 이거에 반해서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근데 이건 좀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좀 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아파트 주민들이 미화원 교체를 하라고 막 민원을 했어요. 그리고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나 이런 걸 참고해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미화원을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한 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수습을 끝내고 정식 채용을 하기 전에 근무 부적격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보통 우리가 수습에 대해서 해고를 유보한 계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고가 유보돼 있는 이제 그런 계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습기간 중에 내용들을 평가해서 안 좋게 나오면 채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고, 이건 되게 당연한 판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9번 자기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여직원들, 파견업체 소속 단기계약직인데 이런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센터장을 징계해고했다. 근데 이제 이 징계해고가 타당한 거냐 아니냐를 이제 소송을 다퉜는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잘 잘랐다 이런 얘기죠.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자, 우선 재고용 권리. 그러니까 보통 구조조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나중에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같은 동종의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그런 이제 권한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으면 그런 우선 재고용 권리는 이 사법상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우선 재고용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재판에서 다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한 거니까.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면 동일한 업무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르더라도 이 직업능력 자격을 동일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면 같은 업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인천지법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정리해고 하기 전에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보면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고 하기 전에 이런 그 해고 회피 노력을 이런 거 저런 거 했다면
회사가 노력을 충분히 한 거다라고 인정할 수는 있는데, 이게 요 문구만 가지고 이제 파악해 놓고, 이게 쌍용자동차 판결이에요. 뭐 한상균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이 쌍용자동차 위원장 출신이죠. 그래서 옥새 파업을 하고 했던, 이제 그때 막 그 쌍용자동차 천장에 막 헬기 떠다니고 최루액 날리고 막 했던,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복잡한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법원에서 상당히 근로자들한테 안 좋게 판결을 했고, 문제가 좀 많았죠. 비판도 많이 받았던 그런 판결이기도 하고요. 좀 나중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2번. 징계 사유는 있는데 해고는 지나친 처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무효이고, 해고 무효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대전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근데 이건 좀 요 자체로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확정을 판결하고 했는데 사용자가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임금 플러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된다. 대법원 판결이죠. 자, 이 사건의 근로자는 의료기기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가 해고를 당하니까 2000년에 해고 무효 확인하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하고 임금 지급해야 된다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해고 무효 확인을 받았고, 복직 시까지 월 2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 이제 줘야겠죠. 근데 회사가 정년퇴직일까지 근로자를 복직을 안 시키는 거예요. 버틴 거죠. 그래서 2009년 5월까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니까 근로자가 판결 이후에 임금 내놔라,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근로자는 해고 무효 판결에서 확정받은 임금 지급액에서, 그러니까 해고 무효 판결에서 확정받은 임금은 그 전에 이제 받았어야 될 임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후에 임금이 이제 인상이 됐잖아요. 다른 동료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인상된 임금 차액에 대한 배상도 이제 같이 청구를 했어요. 관건은 이제 이거였습니다. 우리 핵심적인 사안은. 1심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 위자료 줘야죠. 퇴직금, 그리고 인상된 임금과의 차익 등 총 1억 8,560만원. 억이네? 1억 8,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회사한테 임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직 거부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배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임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사하면 되지, 왜 복직 거부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주장을 하느냐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임금 청구권을 청구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 임금 인상분은 임금 청구권을 가지는데 왜 그거하고 별개로 이걸 청구를 하느냐라고 이제 배척이 된 거죠. 근데 대법원은 임금 인상액을 이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2심 판결 중에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고등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해고 무효 확인 등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회사가 정년퇴직 때까지 복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고, 그리고 나가서 근로제공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증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인격적인 법익을 침해한 거다. 복직하고 근로하는 거는 인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전에 그 판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이행 판결을 얻기 위해서 그에 관한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임금 채권에 대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둘 사이의 채권 관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용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불법행위도 한 거죠. 법에 정해져 있는 걸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만큼 줬으면 끝났는데 그게 안 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금이 인상된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그 미지급 임금 판결할 때 언제서 언제까지 얼마를 내라, 얼마를 줘라, 뭐 이렇게도 하지만 줄 때 시점에서 이제 계산해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산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버리면 그 사이에 인상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또한 근로자가 먼저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가 무효일 경우에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해고 무효 확인을 받아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이상의 또 다른 손해배상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임금 인상액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가 복지근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이것과 별도로 임금 인상분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서 그 복지근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상실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그 뒤에 손해가 또 발생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원심이, 이건 고등법원 판결이에요. 고등법원 판결 그 원심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청구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보아서 임금 차익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건 법리를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행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손해가 된다는 거죠. 사용자분들한테. 그 다음에 36번. 자,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게 해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자, 회사는 2012년 12월경에 교통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금고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집행유예니까 이제 직접 옥살이를 하지는 않았겠죠. 자, 확정받은 근로자 A, B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당연퇴직 처분을 했다. 인사규정에 이제 뭐 그랬나 보죠. 인사규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 결격사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연퇴직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회사 규정에서.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A, B가 회사의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해고다 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진노위와 중노위가 다 부당해고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재심 판정, 재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노위, 중노위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중노위의 결정이죠. 결정을 이제 틀렸다. 그러면서 취소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자,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뭐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퇴직 사유니까 그냥 당연히 퇴직하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나 이런 게 열리잖아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만약에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 사유로도 되어 있으면 징계위원회가 열었겠죠. 달리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당연퇴직을 시킬 수는 있다. 그렇지만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 해고와는 다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라면 성질상 이거는 해고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이라는 건 정당성 유무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절차적인 정당성, 내용적인 정당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대법원에서 1993년에 판결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연퇴직 사유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해서 뭐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사용자와 합의해서 퇴직을 시키는 게 맞다. 아니면 징계 절차를 거치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그 절차와 내용을 갖춰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37번 고용안정협약에 대한 부분이죠.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사실관계 보시면, 자, 회사는 2009년 5월경에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19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2008년 7월에 공장 이전을 하기 전에 특별교섭 합의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섭을 했다는 거, 공장 이전하니까 교섭을, 특별한 교섭을 한 거죠. 이 이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임단연 말고. 그 합의서를 통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고용보장을 확약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런 고용안정협약을 했는데 경영상 이유로 여러 명을 해고했어요. 그러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하고 1심 서울행정법원은 정당성을 인정했는데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특별교섭 합의서에 고용안정협약을 들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2심 결과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그 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결이 맞다라고 이제 본 거죠. 자, 왜냐? 자, 2002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은 경영권의 문제라는 거죠. 노사가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자가 판단할, 그러니까 경영자가 판단하는 고도의 어떤 경영적인 판단은 법원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소속돼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교섭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맞는데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그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진행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경영권인데 그래 합의하자. 그래 합의해줄게.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그러니까 법에서 꼭 지키라고 하는 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자, 38번 그 환경미화 아파트 미화원 부분에서 보면 이제 수습기간이 거쳐서 근무 부적격으로 이제 해고했다. 근데 이게 위법이냐 합법이냐라는 거죠. 근로계약에서 대법원 판결을 두 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로계약에서 자, 그 계약 문서에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진정한 의사가 합치된 거다 라고 하는 게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함부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서로 간에 진정한 의사가 합치된 계약서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굳이 뭐 다른 의심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재된 내용 말고 묵시적인 뭔가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아마 노동과 관련된 건 아니고 다른 민법의 어떤 대법원 판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자, 그랬으면 요게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그냥 기간제 계약을 한 거죠. 자, 근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헌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뭐 1년 동안 하기로 했다. 근데 그게 그냥 써놓은 거고 사실은 계속 그냥 고용을 했어요. 이러면은 이 진은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계속 고용을 하겠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된다. 자, 인정이 된다면 1년 동안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했지만 그 1년이 아니라 더 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정만 확인이 된다면. 자, 그렇게 볼 때 이 사건의 계약서, 근로계약서겠죠. 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12년 7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한 5개월, 6개월이 조금 안 되죠. 5개월이 조금 넘는 그렇게 기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회사와 근로자는 무기근로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보면 계약서상에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이 연장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신문회의를 보니까 회사 측 대리인이 그런 취지로 진술한 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취지로 작성한 거 맞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 대다수가 경비 청소 용역업에 계속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계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회사와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수습기간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 맞죠. 맞는데, 그런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든지 시용기간 만료 시에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다. 그러니까 해약을 일단 네가 하는 걸 보고 해약권을 내가 행사할 거야. 그리고 밀어놨다는 거죠. 그런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해고에서는 정당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고를 하는 게 정당하다, 당연하다. 근데 그거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뭐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겠네. 정식 채용을 안 할 수도 있겠네. 근데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정당한 거지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회사에게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다른 미화원으로 즉시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었고, 또 회사는 근무 실태를 가까이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들한테 업무 적격성을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직무 수행 능력을 현저히 낮게 평가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회사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한 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걸 좀 알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성희롱한 인간. 자, 이 양반은 삼성카드의 고객 서비스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뭐 상담 뭐 이쪽인 것 같은데,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에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어요. 잘렸죠. 근데 2011년부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파견업체, 그러니까 이 전화 콜센터 여직원들이 대부분 파견업체인가 봐요. 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뜻하는 표현을 쓰면서 성희롱을 하고 회식 자리에 손을 만지고 어깨에 기대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 직원의 제보에 따라 조사받은 적이 있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근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징계 양정이, 그러니까 이 징계의 어떤 수준이 좀 과하다라고 해서 부당해고를 인정을 했죠. 부당해고다 징계까지 갈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행정법원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행정법원 판사가 좀 구식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남성 중심적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자,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 징계 해고한 게 정당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대법원의 판결은 뭐였냐면 2008년 판결에서
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내린 징계 해고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자,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 혹은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사업주라고 하는 거는 그 대표이사. 그 다음에 뭐 대표이사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로부터 권한들을 위임받은 사람 있잖아요. 뭐 기획실이면 기획실장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센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파견업체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회사를 대표해서 그 파견업체의 여직원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했다면 더 엄격하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근거를 가지고서 이 센터장을 징계해고한 건 정당하다라고 고등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 이 정도 되면 쪽팔려서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40번. 자, 우선 재고용 권리는 사법상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직업 능력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 동일한 업무로 보아야 한다. 자, 인천지법의 판결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는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라고 하는 거는 해고 당시 근로자의 업무가 그 주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동일한 수준의 직업 능력, 자격을 요하는 경우는 동일한 업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렸던 그 자리, 꼭 그 자리여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리해고 이후에 1년여가 지나서 유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그러니까 정리해고하면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는 거죠. 이게 아마 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법전을 안 본 지가 그래서 아마 정리해고하게 되면 그 같은 지위로 사람을 뽑을 때, 채용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정리해고하고 1년여가 지나서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냥 막 자르면 되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무자비한 정리해고하고 막 채용하면 되니까 그 채용을 못하게 해서 이 정리해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법률 규정일 텐데, 자, 1년여가 지나서 유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해 우선 재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건 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리해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고용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아이씨 안 가, 나 잘라놓고 왜 가, 이러면 뭐 오케이. 근데 제한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리가 있는데 자, 1년 지나서 그때 잘라서 미안하게 다시 와서 일할래? 이렇게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다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날부터는 이 사람한테 그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죠. 안 그랬으면 채용을 했을 텐데 채용을 안 하고 이 사람을 채용을 안 했으니까, 아니면 채용을 했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임금을 지급해라 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뭐 이 판결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 자, 정리해고에 앞서서 뭐 이러이러한 거란 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사건 좀 볼게요. 쌍용자동차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급법원 판결 보면 1심에서는 정당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쌍용자동차의 그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는데, 자,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법원은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했던 회계장부 조작의혹, 그러니까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해서 마치 손실이 되게 막 큰 것처럼 이렇게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일부 수용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제 고등법원이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가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정리해고 당하고 나서 또 이제 그 옥세파업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 탄압을 받고 엄청난 이제 정신적인 충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쇄 자살이 이제 자살의 행렬들이 막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되게 막 그 뭐랄까 좀 비극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그 노동 운동사에서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고, 그 손잡고인가 뭐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해고보다도 이제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회사에서 해가지고 파업에 대해서 불법 파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손해배상 때문에도 이제 되게 많이 자살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같이 이렇게 모아보자 하는 운동도 있었고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이제 요게 수용이 되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뭐랄까, 실망스러운 판결이 좀 나왔죠. 자, 판결 요지 보면, 자,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 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경영 위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신규 설비와 기술 개발에 투자를 못해서 생겨난 구조적인 거였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 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 판단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건 경영자가 판단할 문제지 법원이 맞다 틀리다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 의무는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뭐 신규 채용 금지, 뭐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게 아니라 그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라고 반가죠. 그래서 뭐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법원이 얘기할 건 아니다. 이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이면 뭐 사실 흉내만 내고 정리하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 상당히 좀 실망감이 컸던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